어떻게 하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는가? How is Korea about 근본 뿌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 to be handed over to North Korea? 자, 6.25 때 Now during the Korean War, 북한으로 넘어가서 when they went over to North 북한에서 Korea, 2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he was educated under the North Koreans 난파가 되어서 for 25 years and became a resident spy. 간첩 활동을 하다가 And after his spy activities, 그래서 자수를 하여 he finally testified 전향을 해서 and confessed and converted. 누구보다도 자유우파 국민이 되신 And he is now a 우리 true liberal right wing. 할아버지 고정간첩 할아버지 Let us have a formal 토크를 해볼 and have 테니까 an interview with him. 일단은 나오시는 동안에 So while he comes out, 먼저 번에 했던 토크를 한번 들어봐 let us 주세요. look at our previous interview.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먼저 번에 증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제 콤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잠깐만 요거 좀 치워 옆으로 치우고 의자를 갖다 주는데 나도 좀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의자 한 개 가져와. 일로 가져와. 그렇지. 아이 참. 할아버지만 갖다 주면 되겠어. 내가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한 살 적어요. 자, 먼저 본 영상부터 한번 틀어봐 주시고, 그렇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잠깐만 기다리시고, 먼저 번에 했던 거 보여드린다고. 먼저 번에 했던 거.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위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스탑. 안 돼요. 스탑 해봐. 저 위의 지시가 누구예요? 저 위의 지시가 북한. 북한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남한의 폭동이 아니야. 그렇지. 단독으로 남한 사람들끼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단독을 할 수. 반드시 저위의 지령이 있으면 말하자면은 4.3 사건, 그저 뭐 요새 뭐 이거 하면은 태영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옳은 말이에요, 그 사람. 그 거짓말 안 해요. 됐어. 자, 계속 들어봐요. 계속 들어봐. 그 잠깐.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추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할아버지. 예. 잘 계셨어요? 예. 건강하세요? 건강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97년간 살아왔어요. 97세? 97년간. 이야. 그런데 물어보지 않는 말 한마디 할게요. 미리 97년을 살아오면서 11명 대통령을 내 손으로 찍었고 반대한 사람은 또 반대하고 그렇지. 대통령을 네. 그렇게 해서 11명을 그 밑에서 체험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누가 제일로 잘 안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알지. 그렇죠. 그렇지. 틀림없는 소리예요. 그렇지. 나와보세요. 여기 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97세나 내가 나가지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마디 더 하겠어요. 그렇지. 나이도 많이 먹었을 뿐더러 공산주의를 16살 먹어부터 공산주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지금부터 진행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 더 해야겠어요. 한마디 더. 우리 가면 공산주의를 어디서부터 한 것은 둘째치고
북한에 가서 20년간 살다 온 아, 그건 사람이에요.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차근차근 해야 돼 가면서. 예. 할아버지 어디서 태어났어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여기. 그래, 그렇지. 여러분, 여기 오신 양반 정말로 애국자예요. 정말로 애국자예요. 이 그렇지. 전라북도가. 어.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어. 전라북도가 이거 정말 문제거리라. 문제거리. 문제거리. 문제거리인데 그런데 이렇게 왔어. 여기에 이 애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을 생각한다면은 참 애국자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제일로 애국자다. 자, 자기가 자기한테 박수 한번 쳐. 자기가.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 아니 할아버지 어디서 태어났냐고 예. 얘기해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어디서 태어났냐고. 어디서 태어났냐고요? 그렇지. 말하자면 태어나기는 어.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어. 말하자면 곰치지 아시죠? 그 만덕산 바로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공부가 하고 싶어서 외갓집에 부잣집으로 내가 어려서 5살 먹어가지고 뭐에 가면은 관촌이라고 하는데 잘 알죠. 거기는 어디요? 관촌이 어. 빨갱이 부락의 1등 부락이에요. 일등 부락. 관촌이. 관촌이. 임실군이 아, 임실. 임실군에서도 뭐가 관촌이 제일로 빨갱이가 많이 있었어. 그러면 그다음에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926년 3월 20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7세죠. 세는 나이가.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 1929년도에 태어났어요. 아이고, 그러면 나보다 뭐가 적지, 나이가. 두 살 덜 먹었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러죠. 그런데 나는 어.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어. 참 공산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봐요. 물어보는 것만. 예. 그러면 해방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연세? 한 19살인가 그랬어요. 19살. 예. 그러면 해방 전에 예. 세상도 다 아시겠네? 예? 해방 전에 세상도 다 알아. 정확히 얘기해서 어. 일제의 만주사변 있죠? 어. 우리 1905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에 된 다음에 일제가 두 번째로 한 데가 만주제국이라고 그러는 그걸 침략을 해서 했고. 근데 그거는요, 이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 소설책 같이 들어.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2차 세계대전은보다 좀 알았을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도 내가 정확히 얘기해서 뭐냐면 체험을 했어요. 아,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살 때에 제주도 4.3 사건 알지요? 예. 요즘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 아이고, 4.3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지시로 일어난 것이다. 예. 어느 쪽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위에 내가 4.3 사건 일어나고 난 뒤에 50년 또 저 위에 가서도 다 적었지만 4.3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려고 5월 10일 날 선거날이 했었어요. 그렇지, 50선거. 그래서 그를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말하자면은 4.3 사건, 제주도 폭동 사건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왜 공산당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은 해방 전에. 해방 전에 그게 제가 뭐냐면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러 외갓집에 왔는데 외갓집에서 처음에는 북중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 여기 북중이 어디 있어요? 북중. 어디? 여기? 전주 전주? 북중이에요. 아, 그 시대도 근데 북중. 희망이 거기를 되는데 아유 뭐냐면은 어머니가 외갓집에서 그렇게도 죽게 썩어 빠지게 일을 해주고 그랬는데도 뭐냐면은 제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북중을 들어가려고 해 저를 보이콧 해버리는. 그러니까 외갓집에 친아들은 다 북중에 들어가고. 넣어주고 예. 할아버지는 안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그래서 열받았지. 열받았어요. 그 열받아가지고는 열받는 찰나에 예. 누구를 만났어요? 뭐가 하면은 김재문이라고 그러는 김재문. 와세다 대학교 졸업생 선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같은 동네 출신이요? 예. 같은 동네에서 동네인데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온 동네 그래가지고 형님을 좌익 사상에 들어가는 형님을 양반이. 만났는데 예. 그 형님이 할아버지를 공산주의자로 가입시켰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 네가 또 외가 집에 와서 이렇게 부자 집에 와서 공부하겠다고 너를 보내지를 안 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 갈 수 있다 너. 그래가지고 뭐가 하면 동경에 있는 명치대학에 뭐가 하면 관련이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뭐가 하면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해서 뭐가 하면 시범 같으면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자격증을 땄죠. 말하자면 자격증을 땄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역시나 내 희망은 명치대학 아니면 와세대학을 희망으로 해서는 그것이 좌절이 되니까 공산주의에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근데 그 동네 형님이 와세대 대학 형님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공산주의를 설명을 어떻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면 내가 저보고 그때 뭐가 하면은 여론이 나는 박종엽이는 공부에 미쳤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가 하면 김재문이가 잘 알고 또 빠리빠리 뭐가 하면 제가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역시 이놈을 잡아야겠다. 아마 그렇게 결심을 가지고. 그래서 무슨 책을 한 권 줬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하면은 책을 한 권을 빨간 책입니다. 빨간 책? 네, 빨간 책인데 그 빨간 책을 그때는 무슨 책인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근데 그 책을 보는데 뭐가 하면 조심을 하라고. 조심하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이거 하면 들키면은 진역 가니까 잘 보여야 한다고. 그 뭐 빨간 책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이게 그 책이 나중에 올라가서 알고 보니까 20년간 살아보니까는 소련 공산당 볼셰비키당 역사책이에요. 그 차가 그 차이 바로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소련이 뭐인가 하면은 침략을 해서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한 날. 근데 그 책을 읽어봤어요? 예? 읽어봤냐고? 이걸 읽어봤었죠. 근데 그러나 읽어보고 그때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우에 가서 북한 가서 막수주의 철학을 뭐 4년이나 전공을 했으니까 그때서는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책을 감추라 그러는데 어디다 감췄어요? 그 책을 어디다 감췄냐고 책을? 그 책을요? 그게 여기 있을 때 유기가 되니까는 직간에다가 묻어놓고. 직간이 뭐예요? 직간이? 그 이제 옛날 화장실이죠. 거기다 직간. 감춰놓고 살짝 모를 때 꺼내가지고 읽어봤구만. 예, 그렇죠. 읽어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자, 물 드려야 물 드려. 나 물 좀. 물. 나 물 좀 먹겠습니다. 여기, 너 옆에 앉아있어. 대기하고 있어. 할아버지 보조해. 가 보조해. 그러면 그때에 그 해방되기 전이야. 예. 김대중에 대해서 알았어요? 김대중은 뭐가 하면은 해방 전에는 몰랐고 해방돼서 45년 8.15 해방돼서는 김대중이 잘 알죠. 잘 알아. 처음에 뭐가 하면 여운형이가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었어요. 그때 여운형이가. 그런데
그 여운형이 애가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책에 보니까 네. 김대중이가 남로당의 전신인 전라남도 청년위원장을 했다고. 예.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남조선 청년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민해청이라고 그랬습니다. 민해청. 민해청이라고 했는데 민해청 위원장도 했어요. 자,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났죠. 예. 6.25 말고 일단은 그 해방이 됐죠. 예. 1945년 8월 6일 날 해방될 때 알아요? 해방될 때. 해방물 때 알죠. 왜, 알아요? 왜 물고 해방이 되니까 온 국민들이 모두 다 환영을 하고 환영을 하고 예. 할아버지도 환영했어요. 환영했죠.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환영했어요? 해방되니까. 그때 뭐가 하면은 뭐 환영하는 방법이 뭐가 하면은 태국기 들고 나오라고. 태극기 들고 나오라. 북한에도 50년도 6.25 전쟁 그 직전까지는 태국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도. 그렇지. 우리 가더라 가지고 그 모란봉 8.15 해방탑에 그 밑에다가 국기를 해놨는데 우리 태국기를 그 길러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예. 해방이 돼서 하도 좋아가지고 버선도 안 신고 동네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사실. 아무나 만나면 막 껴안고 울었대. 예,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밖에 나가서 껴안고 울다가 보니까 남의 남자를 껴안고 울더라고요. 남의 남자를 껴안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뻤어요? 예, 그렇게 기뻤어요. 기뻤어요? 예. 자, 그러다가 드디어 6.25가 일어났죠. 예. 6.25? 예. 6.25 일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임실군, 그게 관촌이 집이죠. 근데 이제 임실군에 뭐인가 하면 소환이 됐는데, 뭐인가 하면은, 시방 같으면, 여기 같으면 퇴자예요. 대자. 계급을단, 군인이 하나 와서, 군인 하나 요 오더니. 관촌에 제일로, 뭐인가 하면은 청년 중에 제일로 똑똑한 놈 하나 데려오라. 그렇게 내가 뽑혔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여기 전라북도에 연락책을 하고 있었어요. 뭐인가 하면 임실군 군당에 말하자면은 연락부장이죠, 그런 게. 남로당에? 남로당에. 예, 그 남로당은 박헌영이가 다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 연락책을 하고 있는데 6.25가 일어나니까 인민군이 오더니 대자가 계급이 뭐야? 대자가? 은성하라고 하는 대령 비슷한 거. 대자가 오더니 제일 이 동네 똑똑한 놈 하나 데려와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뽑혀갔구만.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뽑혀가서 걔들이 뭘 시켰어요? 그래서 임실군 정책의부 말하자면 시방 여기 국정원에 군 책임자가 그 대자고 거기에 내가 뭐인가 하면은 총무죠. 총무 책임지고 있다가 뭐인가 하면은 구입할 수복이 되니까 가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래서 6.25를 통해 가지고 인민군이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전라북도 영광이 있죠. 영광 알죠? 영광 알죠. 영광에서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월북했던 사람들 중에서 박헌영, 이주화, 김상용, 홍민표, 그 다음에 이재복 중에 김삼룡 북한으로 도망갔는데 6.25 일어나기 2달 전에 먼저 내려왔다는 거야. 자기 고향에. 그 공작원으로서 온 사람도 어디 많았었는데 북한에서 그렇지. 그 중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시백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 내가 알죠. 내가 군당 연락부장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지. 다른 안 모르죠. 가만히 있어. 지관관계상 성시백은 내가 잠깐 설명을 해야 돼. 지금 판이 커졌어. 지금 성시백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성시백은 어떤 인간인가? 해방 전에
모택동 밑에서 중국에서 공산당 운동을 했던 운동을 놈인데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해방이 되니까 성시범이가 나도 우리 조선 땅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모택동 밑에 있던 줄레라고 있죠. 줄레 알죠? 줄레가 친서를 한 개 써줬어. 야, 너는 조선 땅에 가거든. 너 맘대로 살지 말고 김일성을 만나라. 그 김일성이한테 친서를 써줘서 부산을 거쳐서 평양을 가서 김일성을 만났어요. 성시비가. 그래 보니까 여기에 조선 사람 중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추천할 테니 이 사람을 데리고 남북한의 전체를 다 공산주의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딱 보니까 추천서를 보니까 기가 막힌 놈이 왔거든. 북한은 내가 다 잡고 있으니 할 일이 없으니 너 남조선에 가서 공작을 해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서 맞아요. 성시백이가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사실은 그때 남북한에 김일성 다음에 2인자예요. 2인자. 이 간첩으로 내려와가지고 북한에 있는 돈을 트럭으로 싣고 내려왔어요. 김구 선생 알죠? 그렇지. 나도 김구 선생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응? 시방 그 문제도 문제 가지고 있어. 김구가. 그렇지. 김구가 뭐냐 하면, 김일성이 4월 남북위원소속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3 사건이. 그래서 예. 성시백이가 북한 돈을 싣고 왜 내려왔냐? 북한이 화폐 개혁을 먼저 했다고. 그래 일제시대 돈은 안 쓰는 거야. 근데 남한은 그때 일본 돈 그대로 썼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못 쓰는 돈을 차에다 다 싣고 내려와서 한국의 종로바닥에다 뿌린 거야. 거기다가 정판사를 또 틀어지었어.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군대 중에서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간첩으로 포섭했어. 이게 전부 성시백이 한 거야.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을 간첩으로 포섭했어요. 그 다음에 언론을 어떻게 했냐? 조선일보 조중동 신문을 똑같은 글씨로 성시백이가 찍어내니까 국민들이 이게 진짜 조선일보인지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언론을 장악했어. 이렇게 놓고 평양으로 보고를 했어요. 김일성한테. 전쟁 준비 다 끝났으니 이제 내려오라고. 내가 지금 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대. 근데 그때의 성시백을 벌써 알았어요? 예. 그때 알아요. 이야. 그래, 그 후에. 그것을 내가 연락책을 했으니까 알지. 그렇지. 모르지. 다른 사람은 성시백이가 뭐니.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옆에 사람이 성가예요. 성기남인데,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그래서 뭐가 하면은 그 중요한 사람이 북에서 온 사람이 뭐가 하면은 당신 성하고 똑같더라. 그런 것까지 얘기해 봐요. 그런 것까지. 예. 그 성시백이가 남한에 내려왔는데 성시백이가 이제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났다라고 평양으로 보고를 해서 6.25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렇죠. 그때에 바로 성시백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맞아요. 이 사람들을 다 평양으로 데려간 것이 성시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겠는데 김구 선생을 제일로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뭐냐 하면은 관련이 되어 있어. 그 여기 성시백이가 와서 또 김일성이가 4월 남북이어서교회를 하니까 거기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꼬시니까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호가 이번에 이해한 거 옳은 소리예요. 그게 옳은 소리야, 옳은 소리야.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시백의 간첩의 공작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좌에 있었던 또 김구는 좌파는 그때 아니었었지만은 꼬임에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러 갔죠. 김일성을 만나서 김일성 광장에서 김구가 연설을 했단 말이야. 연설 한번 들어봐요. 자, 이게 바로 평양에서 김구가 연설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낮에 글자를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위장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보국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은 일단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전취할 대계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평양을 갔다 오더니 김구 선생님이 말이 달라져 버렸어. 말이 달라졌다고. 그 전에는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찬성했다가 김일성을 만나고 오더니 우리나라의 50선거를 반대하고 나섰죠. 김구 선생님이. 그때 그거 알았어요? 알아죠. 그게 그때는 내가 좋아했죠. 좋아했어. 응? 그렇지. 김부가 김일성한테 놀아나고 있으니까 좋아했지. 왜냐하면 하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사상이 전향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돌아온 이후에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확신해.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좋아했지. 왜? 할아버지가 빨갱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빨갱이를 할 수밖에 선택할 없어. 수가 있다. 맞아. 그래가지고 김구가 평양 갔다 오더니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를 해, 김구가. 자꾸 말이야, 김일성 장군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자꾸 이래버리니까 김구의 경무원 안두희라고 알아요? 안두희? 아이고, 안두희는 잘 모르겠네요. 안두희, 김구를 경호했던 안두희가 김구를 저격을 해버린 거야. 총 쏴버렸어. 안두희. 그렇지, 안두희. 뭐냐면 암살한 사람. 그렇지. 왜냐하면 평양 갔다 와서 자꾸 헛소리 하니까 총을 쏘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줘야 돼 하고 총을 딱 날려버린 거야. 만약에 김구가 그때에 서거 안 하고 살아 있었으면 6.25 1년 후에 6.25가 일어났는데 6.25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겠어? 채피갔지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이 망해버렸지. 왜? 김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김구가 인민공화국 만세 해버렸으면 이승만은 미국으로 쫓겨가야지. 탈환할 수밖에 없죠. 탈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이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이 태영호 의원이 한 가지 더 의심나는 것이 있어요. 그저 뭐에 가면 김구 선생이 그 뭐에 가면 죽을 배를 한 3번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가지고 있어요. 그 김원봉이 뭐에 가면 공산당 지령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뭐에 가면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 맞은 그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김원봉 알아요? 김원봉이 알죠. 김원봉이 여기 왔다가 뭐에 가면은 누구 때문에 박근혜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북한에 올라갔어? 북한에 올라가서 노동부 장관인가 노동장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김원봉을 국가 유공자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문재인이 이게 본정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인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대에 대한 평가를 잘 못해요. 시대. 그리고 인물에 대한 평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인가 하면 오늘 그냥 노골적으로 김대중에 대한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인민군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전라북도, 남도,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죠. 그렇죠. 영광면에서는 약 2만 명이 죽었죠. 그 관촌에서도 뭐인가 하면 임실에서는 그냥 그것도 기독교인 중심으로.
연봉에 가면은 관촌에서 나중에 와가지고 알아보니까 최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만. 산채로 기독교인들을 우물 속에다가 산채로 쳐박았어. 시체 사진 한번 보여줘봐. 자, 이게 주로 전라도 쪽으로 휩쓸었는데, 이게요, 시체 구덩인데, 이게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특별히 막 여기 전주에 있는 교도소에요, 1000명. 여보, 시체 구덩이 봐요. 제일 피해를 많이 당한 데가 전라도라고. 그런데 어찌하여 전라도가 좌파로 넘어가냐고. 이렇게 제일로 희생을 심했으니까. 당했으면서. 제일로 심했으니까. 제일 심했으니까. 이게 이때에 할아버지는 저거 사람들 죽이는 거 봤어요? 그거 보지는 못했죠. 그 동네 임실에서는 안 죽였어요? 임실에 군청에서 어. 갔다 와서 들으니까 한 270명인가가 그저 방공호에서 죽었단 말이야. 270명. 그리고 우리 관촌에서는 저하고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시방 살아 있어요. 아직도 살아 살아있어.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도 이장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였더라니까. 아니, 국민학교 동창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분도 나이가 97살 되겠네? 그냥 2살 덜 먹었어요. 덜 먹었어? 네. 근데 그분 한번 같이 데려와가지고, 너가라 TV에서 한번 해보자고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 할 말이 없어요. 친구한테 미안해. 근데 나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직접 일어나니도. 알았어요. 근데 뭐에 가면은 제가 광주교도소에 있을 적에 그래도 나를 좋게 받는가 면회 왔어요. 10명이 면회 왔는데 초등학교 친구가 그 면회를 친구가 왔어. 왔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참말로 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자, 네,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그래서 인민군이 와서 전라도를 지나서 낙동강까지 갔죠. 인민군이. 예. 갔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상륙작전 한 거 기억나요?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정치고위부라고 그러면 여고고 똑같거든요. 저 국정원하고. 국정원하고. 그런 데서 근무했으면은 잡히면 살을 도리가 없어요. 죽어야 해요. 그때 내가 생각해도. 그렇구나. 그게 죽어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가야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가야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너는 남조선에서 살 수 없다. 너는 정치 보뷰까지 했습니다. 옳습니다. 너가 살 길은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그래서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갔습니다. 길로 따라 올라가. 그래서 뭔가 하면은 지난 무슨 산이니까 진안으로 해가지고 무주 구천동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영동 충청도 영동. 그 다음에 뭐가 하면은 그게 무슨 고개라고 그러는가 그게. 문경세제. 문경세제. 그렇지. 문경세제로 해가지고 영월로 해서. 그 다음에 태백산으로 해가지고 오대산으로 해가지고 속초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 인민군이 도망가는 인민군하고 어디서 만났어요? 함경남도 고흥군에서 만났습니다. 고흥군에.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꼰투부대라고 내가 그랬어요. 꼰투부대. 그게 이거 군인이 뭐이 가면은 총이랑 공에서 하나도 없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 그것을 뺏어가지고 무장을 하고 징하고 깽가리 가지고 아주 그것만 쳐고 그냥 인산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쫓겨갔는데 인민군이 중공군이 개입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중공군. 그런데 말하자면 팔로군입니다. 팔로군. 팔로군이 그게 말하자면 의용군이라고 그래요. 의용군. 북한에서는 그 의용군이 뭐가 하면 항미원조 포가위국 순치의 관계라고 그럽니다. 순치의 관계. 순치가 입순 순자, 치아자. 이 입순
관계다. 그 관계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항미 원조 보가위국. 미국을 반대해서 조선을 북한을 원조하는 것은 내 집과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문으로 하면 항미 원조 보가위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흥룡강성에 흥룡강성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때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러 갔던 조선족 할아버지가 6.25 일어나기 3달 전에 조선 해방전쟁에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인 옷을 갈아입혀서 가다가 압록강을 건너니까 이제 북한 군인 옷으로 갈아입혀가지고 영천까지 전투에 왔다가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조선전쟁 끝난 뒤에 돌아왔다는 할아버지를 내가 만났다고. 그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보니까 이미 벌써 김일성이는 우리나라를 남침하려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독립운동하러 갔던 그 부족 우영군이라고. 의용군 300만 그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먼저 편성해서 이 조선 전쟁에 먼저 투입을 했다는 투입을 거죠. 한 거예요. 진짜 맞아요. 중국 군대는 나중에 오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다시 우리 국군은 미군이 또 후퇴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저는 마지막까지 강계라고 그러면 자강도 소재지 강계로 가가지고 중국으로 학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아하. 학교 가라고. 학교 가라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을 원하셨으니까 갔는데 그 학교가 무엇인가 하면은 뭐인가 하면 정보학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간첩학교. 아니 간첩이 아니라 그럼. 뭐인가 하면 여기 중앙정보부와 같은 정치보위부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 있었어요. 통화현 제1구 쾌다무자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할아버지는 중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사니까 중국 사람 옆방을 빌려가지고. 이걸 빌려가지고. 소대별로. 조선족이 통역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년 이상이 있었으니까 중국말 그게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뭐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간에 별명까지 받아서 약간의 말은 통했었어요. 자, 아마 약간은 중국말 통했다. 그때에 우리 아버지도 해방되기 전에 중국 만주에서 살다 왔거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중국말 몇 마디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욕부터 가르쳐 줬어요. 이 씨발로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중국말로 욕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씨발로마. 그런데 그때에 할아버지가 학교 마치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서 계급이 어디까지 올라갔어? 뭐냐면은 김일성 대학이 그때 휴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 대학의 숙소를 가지고 직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약 심사를 다 끝나고 요놈은 쓸만하다고 생각하면은 정치보위부 말하자면 정치보위부 초상군전이 정치보위부로 배치가 돼서 그러면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인가 하면 거기에서는 소자까지 돼요. 소자까지. 소자.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정치보위부에서 새로 공부를 하러 가야 된다 해서 김일성 대학을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것이 그거입니다. 저 위에 여기서 말하면 이제 국정원과 같은 그 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관이 소련의 KGB에
교관이 와 있었어요. 아, KGB. 예, 그만큼 그 정보 기술을 시방 모임하면은 많이 여기 국정원도 나만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때 월급을 얼마나 탔어요? 북한에서 월급. 보통 사장급 되면 제일로 낮은 금액이 한 45원 정도. 45원. 45원. 그냥- 근데 117원 탔으니까. 117원. 117원. 다른 사람들은 45원 탈 때. 와, 할아버지는 부자였었네. 그게 괜찮게 산 편입니다. 살았어. 그걸 뭐 가면 그 정치법에 있으면 전부 다 쌀만 줘요. 자, 할아버지 가슴 아픈 얘기를 또 물어봐야 돼. 네. 북한에 가서 결혼했어 안 했어? 아이고,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참말. 여러분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어. 나라가 있어야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 뭐이 가면은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애국투쟁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북한에 의해서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남조선 혁명이 완수된다면 목사님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없어. 예? 없을 거 뻔한 것이에요. 미국으로 살아나야겠는지, 미국으로 미국으로라도 가야겠는지.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가 오면은 우리 종교가 없어진다고 그러는 건 뻔한 건 아니에요. 뻔한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애국투쟁이 나서 그렇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간첩학교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간첩학교를. 간첩학교. 활동 북한에서. 북한에서 학교, 새로운 학교. 북한에서 그렇지. 그다음에 뭐이 가면 여기서도 저 간첩들을 보내고 하죠. 여기서도 중경에서 틀리면 거기 와서 견디지를 못해요. 뭐이 가면 대열과라고 그러는데 근무했었어요. 대열과라는 것은 정치보위부 중에서도 제일로 좋은 데입니다. 뭐이 가면은 거기 정보원을 박으면은 당과 일반 정치보위부원들은 뭐이 가면은 정보원들을 박으면은 박지를 못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거기에 간첩학교 몇 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간첩 활동을 안 하는 아니 활동이 아니고 학교. 학교 훈련소. 훈련소에서 약 1년 8개월간 했고 그런데 거기에 학교 간첩학교 들어갈 때 그때 북한 가서 자녀 몇 명 낳았어요? 그 자녀. 결혼해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아들이요. 아까 얘기하다가 저 도중에 끝났는데 이남 이남. 이녀입니다. 이남이녀. 지금 살아있으면 그 애들이 지방 한 70씩 큰 애가 69인가요? 그런데 간첩 학교를 갈 때에 그 저 할아버지의 부인하고 애들하고를 면회를 하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건 뭐인가 하면 일체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한은 그거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뭐 그만두고 그러는데 내가 그만두고 저 위에서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죽수라까지 거기에 근무해요. 그만큼 비밀을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미국 CIA도 그 북한의 정치보위부 내력을 모르더만요. 미국이 몰라. 시방도 몰라. 지방도 몰라.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 교육이 끝난 뒤에 그 학교를 끝난 뒤에 드디어 이제 남조선에 간첩으로 파송을 받는데 파송을 받을 지역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어디?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자강도 희천시라고 그러는 데가 있었습니다. 자강도 희천시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희천시의 최신부 부부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건설사업소가 약 한 2,000명 됩니다. 거기에 후방 공고부장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일찍이 16살 먹어서 공산당에 들어왔고 그런 점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인가 하면 저를 중앙당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해서? 그때가 65년도 4월 28일 날 중앙당에 소환돼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695라고 그러는 비밀 학교 이름이 비밀입니다. 695호예요. 그것은 바로자면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그때 입학을 해가지고 4년간 그거 졸업했어요. 그 학교 나오면 4년간 졸업했어. 그 학교 나오면은 최고예요. 최고야.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홍명이 알죠? 네, 분명히 한국에서 올라가서 북한에 부수상한 사람 예. 홍명이가 할아버지를 남조선의 간첩으로 파송하기 전날 파티를 해줬죠. 파티. 예. 파티 어떻게 해줬어요? 파티 어떻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해 보면 잘 몰라. 간단하게 그런데 하죠. 실제 그 학교를 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참말로 형편없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가 하면 여기서 올라간 사람들이 나 말고도 그러니까 나 솔직히 얘기해서 27살 먹어서 부국장을 했습니다. 부국장을. 야.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 뭐인가 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친구가 여기서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임실에서? 임실에서. 같이 친구가? 같이 친구가. 아, 그래가지고, 가서도 나는 당원이었었고, 그러니까 일찍이 그냥 27살 먹어서 부국장도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뭐인가 하면 그렇게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여기 왔다 갔습니다. 나보다가 먼저 여기 왔다 갔다는 것은 나만의 뭔지도 그 얘기 조금 했었는데 간첩으로 왔었어요. 와서가지고 그 사람이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어요. 그 복귀를 했는데 그 복귀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이상 되고 난 뒤에 전화를 함부로 그런 게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구나 해서 제가 출장 명령서를 작성해가지고 원산 뭐인가 하면은 조선노동당 강원도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이 돼 있더라니까요. 경정하죠. 경정하지. 이거를 왔다가. 자, 그래서 내가 왜 할아버지하고 이 대화를 왜 계속 유도하냐 하면은 이제부터 하는 할아버지의 말이 연세가 많아서 횡설수설한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거짓말 안 해요. 그렇지.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뭐냐면 IQ가 굉장히 높았던 분이에요. 젊어서. IQ가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97년까지 그래서 5년 빼놓고 90여 년 동안 내 일을 그대로 적은 책이 있으니까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렇죠. 자꾸 유도하냐면 할아버지가 치매가 안 왔다는 거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치매가 나한테 올려야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그냥 매일 이 뭐가 하면은 정세 판단을 그냥 매일 우리 집 와보세요. 매일 책을 읽고 그 책을 보아야 여러분들 여기 아까 내가 저 신문 한번 그래서
치매는 책 안 읽는 놈이 치매가 오는구만. 이제 보니까 책을 안 읽은 놈이. 그런데 책이 있고 그러면은 뭐가 하면 치매가 원래 달아나 버려. 달아나 버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할아버지가 남한의 특수 임무를 받고 이제 오기 전에 홍명희가 파티를 해줬죠. 아이고, 파티. 그것이 중요해요. 아, 그렇지. 홍명희 부수상은 여기 사람이에요. 근데 남한에서 올라간 올라갔는데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보다도 승진을 많이 한 거예요. 승진을 많이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뭐가 하면은 탐당 비서들이 부문별로 있어요. 근데 남조선 혁명 말하자면 거기서 얘기하는 남조선 혁명을 위한 남조선 담당 비서예요. 자, 그런데 그때 파티할 때 뭐 드셨어? 뭐 반찬 뭐 드셨냐고 파티할 때. 한자는 참말로 최고급이었어요. 최고급. 소고기? 남조선 혁명을 한다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대우는 잘 받았어요. 대우 잘 받았어. 그 다른 사람은 쌀밥 한 그릇 못 먹어도 쌀밥뿐만 아니라 참말로 중앙 공급 대상 3월을 받았습니다. 자, 그게 이제 중앙 공급 그런데 3극이라 보면 잘 모르지. 자, 파티를 마친 뒤에 홍명희가 옆방으로 불러서 내가 너에게 특수 임무를 준다. 뭐를 임무를 줬어요? 조선노동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으로 왔습니다. 이야, 높으네. 조선노동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요즘 말로 도지사네. 도지사. 아니 도지사가 아니라 여기 저 뭐기 가면은 국민의힘 당. 아, 국민의힘 당. 그 당하고 똑같아요. 여기 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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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여기도 저 누구예요? 그 사람이 도당위원장이 그만두었대요. 그만두었어요. 도당위원장 지금 그만두고 강창일이라고 그런 이 종북주의자가 또 여기는 자, 그런데 당선이 됐대. 그래서 도당위원장의 임명을 받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특별히 옆방으로 부르더니 너는 그것이 중요해요. 중요해. 그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해봐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아마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상 비서가. 그래서 근데 그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3급을 받았어요. 공부 잘했다고. 상을 주면서 남한에 가서 무슨 공작? 지방 남한에는 정치를 하는 혁명가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김대중이를 이 얘기를 아. 이거 틀림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틀림이 없는 소리가 시방 전라북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근거지가 있어야 해요. 저 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백두산 근거지예요. 항일 투쟁을 하는데 그 백두산을 근거지로 해서 싸운 것처럼 뭐인가 하면은 남한의 전라남북도를 혁명 근거지로 맹글해. 시방 혁명은 그거지 되지 않았어요. 그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시방 어떻게 됐어요, 그거가? 그 혁명의 그리고 근거지. 다 변했는데 전라남북도 막 안 변했어. 저 위에 인물을 그건 꼭 얘기해야겠어요. 그 학교에서 이 인물을 준 것이 1968년도 당중앙위원회 6월 연원회 결정이에요. 그 6월 결정을 합축을 해놓으면은 주제사상과 남조선 혁명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은 그 주제사상을 모르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때 파송할 때에 김대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가 하면 지방 남조선에서 그렇게 혁명가들이 투쟁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 뭐야 하면은 시방 김대중 씨라고 그러는 그 양반이 시방 혁명 투쟁을 하고 있다. 이야. 이렇게 살짝이 얘기해 주는 것을 내가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원래 정보 일꾼이라고 그러면 그거 아는데 그런 얘기는 해주는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나는 정보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분명 꼭 이제는 남조선 출신이 당 비서가 나를 참 신용을 해서 나한테 이런 해주구나.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이도 뭐냐면 집까지 내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틀림없구나.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김대중에 의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하하. 우리 애국 목사님이 얘기하더만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지. 틀림없는 말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도저히 이거 회복이 불가능.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방도 써놓은 글씨가 있어요. 시방.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활절에 올해 한번 투쟁을 해서 부활이 될까요? 내가 그래도 의문이 생기더라고. 부활절에 정말로 부활이 되기를 비는 입장.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사건이 일어나고 나는데 잠을 못 자요. 내가 시방 요새 잠을 못 자고 나 혼자 울고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을 구출하냐. 국민의힘 이 당의 대표가 세상에 정광훈을 욕해. 이 정광훈 애국 목사를 뭐라고요? 입을 닥치라고. 입을 닥치는 것이나 무슨 파라고 그러지? 그거 말이야. 구구파라고. 아이 세상엔 여기 우리 이제 뭐야 전라북도 애국 수사들 이런 훌륭한 내가 97년을 살았어도 이런 애국자를 보지를 못했어. 어디 여기 한입 7, 80점 먹은 양반 계실 줄 알아. 그래서 이런 애국자를 구국파로 이거 세상에 망하려고 연병질하고 나도 욕을 한다면 그래. 욕을 한다면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이 미쳤어. 미쳐도 보통이 안 미쳐. 보통 미치지. 세상에 이런 애국자를 전에 봤어? 전에 봐서 나는 진짜로 봤으니까. 그렇지. 진짜로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지. 11명을 내가 대통령을 찍어보고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대중을 도와라. 남조선에 가면 너는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도당위원장이다. 그 김대중을 도우라고 해서 파송이 돼서 출발을 해안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된 곳을 해주? 대전 서대전 연구에 아니 그게 아니라 북한에 배가 어디서 출발했냐고. 배가. 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곳이 있어요. 통해 안에는 그다지 없어. 없고 그래 서해안으로 남포 같은데. 그다음에 뭐냐면 내가 출발한 데는 연안군 염전리라고 있어요. 염전리. 그래서 이제 그 반잠수정을 타고 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제 송현동으로 들어왔죠. 인천 송현동. 인천 송현동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냐고.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창소에 창소 올 때 가서 남방에서 수입한 원목이 이제 그냥 원목이 꽉
바다 위에. 알아. 그래서 내리지를 못해서 원목이 해변가에 깔려 있어서 간첩선이 접근을 못해서 이제 간접 이제 우리를 호송하는 배가 그 배가 그 사람은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아니야 신라전초야. 그게 자꾸 여기 그 원목을 타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상로하라고 그랬는데 저 위에서는 절대로 변경된 장소에서는 내리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이제 도로 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요구에 의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 네. 얼마 걸렸어요? 얼마? 한 달간 수양을 했어요. 한 달 있다가 다시 송현동에 방파제 제일로 끝을이다가 뭐야 하면 상륙만 하라. 그래서 거기서 내려주고 그 배는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를 내려주고 배는 돌아갔어요 북한으로. 그렇지. 그럼 할아버지는 송현동에 내려서 그때부터 행동을 그리고 어떻게 여기 했어요? 송현동 여관에서 첫날 밤에 어디서 잤어요? 첫날 밤에. 첫날 그 송현동에 있는 뭐가 하면 고급 여관이 아니라 좀 여인숙. 여인숙. 아. 여인숙에서 잤습니다. 그래 권총 베개를 이렇게 장탄 다 해가지고. 내려올 때 권총 가져왔어요? 권총 가지고. 권총은 왜 가져와? 뭐가 하면 자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자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저기 뭐가 하면은 연행된다든가 그러면은 쏘고 자살하고. 그래서 그때 경찰한테 안 잡혔어요? 여인숙에서 잘 때. 안 잡히고 이제 말하자면 와가지고 보니까는 세상이 많이 변하대요 마음이. 근데 올 적에 그 고창 출신인 제가 알고 있는 정치보위 부계통에 아는 나는 북계의 반탐정원이었다 하는 그 공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출발하기 전에 그 양반이 출발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고창에 와서 5번째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왔다 간 사람인데, 첫날 밤에는 거기 여인숙에서 자고, 둘째 날은 뭐 했어요? 둘째 날. 둘째는 서울로 모양하면 출근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아이고, 겁도 없네, 겁도 없어. 그때는 자신 있게 내리고 자신 있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인천에서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간첩인 줄? 못 알아봐?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 못 알아보면 이제 처음에 내려서 인천에서 보니까는 내가 옷 입고 10월 달이니까 처음부터 뭐가 오면 여기 남한 출신된 미니스커트요.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에다가 그냥 그래서. 빼딱구도 신고. 빼딱구도 신고. 그렇게 하고 아주 멋있게 되었지. 하는데 길이가 긴 이것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송현동 지하시장에 가서 보따리 하나 사가지고는 그럼 싸서 벗어버리고 모여 가면은 위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열차 선반 위에다가 북한에서 온 입은 거기서 버리고 그냥 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호남열차 타고 서울역에 와서 호남열차 타고 이제 전주로 왔죠. 처음에 어디를 갔어요? 전라도 어디로 왔어요? 전주에. 네. 그러니까 그게 24년 만이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간 지 24년 만에 드디어 고향 땅을 왔다 이거야. 왔을 때 북한에서 난파할 때 몇 가지의 명령을 내렸죠. 절대로 엄마를 만나지 마라. 엄마를 만나지 마라. 엄마 만나지 말았는데 왜 엄마 왜 만났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아까 이 얘기한 우리 친구가 먼저 여기 왔다 갔다 그런 친구가 그렇지, 친구가. 뭐냐면 또 탈로된 것이 어머니가 탈로시켰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해가지고 그 타려고 하다가 일망 타진도 해버렸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머니 만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우리 외갓집이 형님이 장형이 하나 뭐냐면은 남원 경찰서장 그 다음에는 남원 그 친영 경찰서장을 하던 분이 있어요. 응? 그게 옛날 같으면은 뭐냐면 내가 아주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해버리지. 그게 신고하니까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자, 그런데 다시 내가 말씀드리면 할아버지하고 옛날에 인터뷰했던 걸 내가 다시 그대로 왜 하느냐 하면 그때 했던 말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있나 없나 내가 이걸 잡아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지금 여기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 옛날에 다 물어본 걸 왜 또 해? 잘 들어봐. 나도 도사요, 도사. 그대로 하잖아. 그대로 하잖아. 그대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강연이라고 그런 것은 제 마음대로 그냥 시부를 되면 시부 그러지만 대담할 적은 어느 말을 나올지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자꾸 말이 헛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말을 못하지요. 그렇다니까. 근데 나 거짓상스러운 거 없잖아요. 이게요. 내 말 고지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 이런 혁명가는 없으니까 전라북도 애국 시민들은 사랑해 주세요. 네. 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나도 검찰 조사를 수도 없이 받아봤거든. 네. 근데 오늘 물어본 걸 내일 또 물어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어제 한 거하고 말이 맞나 안 맞나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조사 많이 받아봤죠. 조사 많이 받아봤죠. 많이 받아. 했던 말을 계속 물어보지. 요게 이제 수사하는 놈들이 거기 가면은 서너 번서 확인을 해요. 확인해. 국정원이나 맞아. 경찰 정보과에서는 그래서 잠도 안 재우고. 그래서 할아버지 나도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왜 틀리나 안 틀리나가 보려고. 근데 그런 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 둘이 주고받는 것은 그리고 무슨 말을 투쳐나오겠는가. 그렇지. 내가 생각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하면 말끝마당 제동이 걸리지.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할아버지의 마지막 폭탄 증언 이거 하나를 듣기 위해서 앞에 말을 다 한 거야. 할아버지 말이 맞나 안 맞나를 또 한 번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아까도 이 얘기한 바와 같이 변함이 생기더라고요. 변함이 생겨. 가족보다 더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또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잘들이 흔히들 여기 내려온 간접들 보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 가족들을 다 인질로 해갖고 앉아. 나는 그런 것이 없어. 나는 막수주의를 체험한 사람이요. 그렇지. 막수주의. 공산당을 체험한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다 파악할 수가 있지. 체험하지 않은 사람하고 체험한 사람하고 똑같이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여러분들이 둘이 뭐이 가면은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식으로 뭐이 가면 강연을 하는데 그렇지. 그거 내 말하는 거 보고 알지 않느냐 그 소리야. 그러면 할아버지 그래서 예. 엄마를 찾으러 갔더니 엄마가 집에 있었어요. 물론이죠. 외아들이니까. 외아들이니까. 이놈이 효자 노릇을 안 하고 말이야. 불효자식만 하고 하니까 너 가지고 온 거
있지. 아니 처음에 응. 요거는 할아버지가 또 약간 그 까먹었어. 이제 뭐냐면- 처음에 할아버지가 엄마의 집을 갔더니 엄마가 집에 없더라. 없어서 그것이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건 뭐인가 하면은 그때 이제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런 걸 그 고향은 난디니까 그렇지. 그냥 나중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오촌 속되는 탕수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탕수집을 찾아가서 어머니는 안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어머니 잘 계시는가 물어보고 또 써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는 뭐인가 하면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탕수기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아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저께 엄마를 놔두고 엄마를 안 보고 어떻게 가겠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만나요 하니까는 한참 있더니 여기 뭐이 가면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작은아버지 병원으로 해가지고 위안으로 오셨어요. 거기로 오셨어요. 근데 참 혈육이 만나는 거 이상하게 만났어요. 이야. 정말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시방역 작은아버지 병원으로 계시니까 병원으로 일화로 오셨으니까 만나고 가라고. 그러니 엄마가 작은아버지의 병문안을 왔는데 여기 와 있으니 만나고 가라. 엄마를 만나고 가라.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느냐 그래. 어머니 까무라치에서 죽으니까 엄마를 까무러쳐서 죽으니까 못 한다고. 그랬더니 끝끝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넘어가 버렸어 또. 그 애정에. 애정에 대해서 가서 어머니 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골방에서 둘이 만나는 조금 있더니 까무라치 엄마가 뒤로 넘어갔어. 까무라치리겠어요. 그 오래간만에 이놈이 이북으로 간 줄은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24년 만에 살아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까무라치리 가지고는 한 15분 남아 계단에서 찬물 떠다가 좀 잡수고 그래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자수하라. 야. 그렇지 않으면은 나 죽이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 총 가지고 오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니까. 총